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벌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를 떠나보내고 맞이하는 13번째 봄인데요. 왜 우리는 그를 이렇게 속절없이 떠나보내야 했나 하는 생각에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더 보고 싶은 사람, 우리에게 정치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소중한 사람, 깨어있는 시민정신의 위대한 힘을 각성시켜준 사람, 오늘은 그가 더욱더 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친구이자 정치적 동반자였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노무현재단은 노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공동 추도식이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잔디공원에서 엄수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추도식에는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현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이해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총집결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당신이 했던 그 말, 야 기분 좋다,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십시오. 특히 문 전 대통령의 추도식 참석은 무려 5년 만입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23일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이후 재임 기간 중 다시 이곳을 찾지 않았는데요.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라는 결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마침내 그의 소망대로 그는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다시 친구이자 동지였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번째 추도식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으로 불리던 두 전직 대통령이 드디어 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거죠. 봉하마을에서도 문 전 대통령의 방문을 일찍부터 환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자랑스러운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는데요.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온라인 중심에 최소화한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됨에 따라 올해 추도식은 유가족과 정당, 정부 대표를 포함해 시민들도 함께하는 추도식으로 열리게 됐는데요. 올해 추도식은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라는 주제로 기획됐습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바라던 소통과 통합의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자는 취지가 담겨 있는데요. 추도식 현장에서는 혁명과 좌절로 이어진 우리 역사와 그 안에서 성장한 시민 노무현의 삶을 담은 영상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여권과 현 정부 인사 중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준석 국힘당 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복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허은하 국힘당 수석 대변인 등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자주 국방과 평화의 서막을 연 것입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깁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아닌가. 또 특히 우리 젊은 층, 우리 청년 세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고 소탈하고 서민적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그 대통령이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며 목매어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그가 정작 추도식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역시 대선 기간 중도층 공략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을 활용한 건데요. 발가락 연기가 먹힌 거죠. 취임한 지 13일차, 통합과 협치를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윤 대통령은 또 날려먹었습니다. 뭐랄까요? 눈에 확 띄는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죠? 제가 보기에는 있었습니다. 확 튀는 게 들어오던데. 아니, 죄송합니다. 첫 번째 일정이 못 봐서 제가. 바이든의 첫 번째 일정은 삼성 삼성이죠. 공장 아닙니까? 평택에 있는. 네. 그리고 나갈 때 마지막 일정이 마지막 현대차. 일정이 그 오산 공군 작전사령부 이름이 바뀌었던데. 기업으로는 현대차. 네. 그걸 보고 바이든은 경제 챙기러 왔고 그렇죠. 네. 한국을 찾아온 바이든한테 윤석열은 안보 때문에 매달렸구나. 실수연발의 한미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또 하나의 외교 참사로 기록될 듯한데요. 대체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그 흔한 합의문 하나 나온 게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매우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동맹 확대 등 가시적인 성과 외에도 두 정상의 호흡과 케미가 맞았다는 것도 큰 성과라는 게 대통령실 평가입니다. 특히 핵심 참모들만 함께한 자리에서는 개인적인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신뢰를 쌓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성과입니까? 예상했던 대로 국힘당에서는 격찬이 쏟아졌고 민주당에서는 평가절하했습니다. 국힘당은 한미정상회담 성과로 국격이 올라갔다며 지지층 다지기에 집중했고 민주당은 일 잘하는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정부 견제를 호소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첫 순방지로 한국을 찾은 걸 두고 대한민국 국격이 올라갔다며 여당으로서 바람몰이에 나섰습니다. 먼저 국힘당 이준석 대표는 22일 지방선거 유세장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았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국격이 올라간 느낌이다. 자랑스럽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한미 관계가 어느 때보다 돈독해지고 이번에는 일본 가기 전에 한국을 먼저 왔습니다. 일본으로 가기 전에 잠깐 한국을 정류장처럼 들렸던 걸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야 하나 싶은데요. 한국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일본으로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민주당은 동맹 강화는 환영할 만하지만 한마디로 외화 내빈이라고 혹평했는데요. 북핵 대응은 정치적 수사뿐이고 창조적인 해법도 없었다는 거죠. 자화자찬하며 떠들어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뛰어넘는 어떠한 내용도 없다는 겁니다. 아마추어를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안보에도 아마추어, 외교에도 아마추어입니다. 민생에도 아마추어인 것은 보나마나 뻔한 일입니다. 또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투자 유치 등 실리를 챙긴 반면 우리는 뭘 얻은 건지 가시적 성과가 없다고 꼬집었는데요. 또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관에서 만찬이 열린 걸 두고는 음식 반입이 금지된 박물관에서 꼭 해야 했냐, 특권적 사고가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거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허위 이력과 학력 위조 사건으로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김건희 씨가 등장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만찬장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과 악수하며 공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게 그가 말하는 조용한 내조일까요? 김건희 씨는 22일 저녁에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음악 프로그램 공개방송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까지 했는데요. 뭐 하나 약속을 지키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개 행보를 자연스럽게 늘려갈 거라는데 국민들이 참 좋아하겠습니다. 각종 범죄로 얼룩진 대통령의 부인이 이렇게 아무 꺼리낌 없이 국민 앞에 나서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 싶은데요. 당신이 약속한 조용한 내조는 어디로 갔습니까? 제발 단 하나라도 약속을 좀 지키길 바랍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마디로 득보다 실이 더 많은 듯합니다.